어머니, 또 그냥 들어오신 거예요? 번호 좀 바꿔자니까요. 지나가다 들러다. 국 식기 전에 먹어라. 내 생일도 아이 생일도 아닌 0708. 그건 내가 가장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날의 기록이었다. 어머니는 내가 잊고 싶었던 그 고통의 날을 혼자서 기억하고 계셨다. 그날 나보다 더 울었던 사람이 어머니였구나. 어머니, 오셨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비밀번호는 문을 여는 숫자가 아니라 마음을 여는 기억입니다. 이해는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휴식은 고요함 속에서 온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저처럼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치이고 숫자에 시달리고 아이의 제잘거림까지 받아내야 하는 워킹맘에게 집이라는 공간은 성역과도 같죠. 그런데 그 성역을 깨뜨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예고도 없이 제 허락도 없이 우리 집 현관을 뒤흔드는 5번의 기계음. 오늘 이야기는 제 평화를 깨뜨렸던 그 기분 나쁜 소음에서 시작됩니다. 띠띠띠띠 띠로리. 거실 소파에 앉아 겨우 한숨을 돌리려던 찰나였습니다. 시계는 오후 6시 30분. 남편은 퇴근 전이고 아이는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는 시간. 이 집에 올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도어락은 너무나 익숙하고 당당하게 제 영역을 열어젖힙니다. 어머, 지은아. 벌써 왔니? 아유, 차가 막혀서 한참 걸렸네. 시어머니 경숙 씨입니다. 양손에는 검은 비닐봉지가 가득 들려 있고 얼굴에는 미안함보다는 당연함이 서려 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리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런데 오시기 전에 미리 문자라도 한 통 주시지 그러셨어요. 저 정말 깜짝 놀랐잖아요. 문자는 무슨, 내가 뭐 남이니? 지나가는 길에 고등어가 싱싱하길래 좀 구워주려고 들렀지. 며느리 바쁜데 번거롭게 뭘 연락까지 해. 내가 그냥 번호 누르고 들어오면 편하잖니.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저도 퇴근하고 나면 좀 편하게 있고 싶어서 그래요. 갑자기 누가 들어오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다니까요. 누가 들어오긴 내 심이가 들어오지. 너는 어째 올 때마다 환영한다는 말보다 타박부터 하니? 내가 이 무거운 걸 들고 여기까지 온 정성을 봐서라도 그러면 안 되지. 경숙 씨는 제 말을 가볍게 무시하며 주방으로 직행합니다. 비닐봉지에서 비린내 나는 고등어와 흙 묻은 채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깨끗하게 닦아놓았던 싱크대는 순식간에 난장판이 됩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마른 침을 삼킵니다. 속에서 천불이 치미는데 어머니의 저 당당함 앞에서는 제 상식이 매번 무력해집니다. 어머니, 제가 비번 바꾸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 편하시라고 알려드린 번호인데 이렇게 예고 없이 오시면 저 정말 곤란해요. 바꾸긴 뭘 바꿔? 번거롭게. 그리고 이 번호가 어때서? 외우기도 쉽고 좋구만. 외우기 쉽다고요? 0708. 제 생일도 아니고 지훈이 생일도 아니고 그이 번호도 아닌데 어머니는 이 번호를 어떻게 그렇게 잘 외우시는 거예요? 솔직히 전 이 숫자 볼 때마다 기분이 좀 묘해요. 기분이 왜 묘해? 숫자가 숫자지. 그냥 입에 착 붙길래 내가 정한 거다. 너는 젊은 애가 왜 그렇게 예민하니? 숫자 내 자리에 의미 부여하고 그러면 피곤해서 못 산다. 어머니는 고등어를 씻으며 콧노래까지 흥얼거립니다. 708. 저희 집 도어락 비밀번호입니다. 원래는 제 생일인 0728로
설정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처음 비번을 설정해 주시던 날, 야, 0708이 부르기 좋더라며 고집을 피우시는 바람에 얼떨결에 정해진 번호였죠. 제 생일에서 숫자 하나만 바뀐, 그래서 더 찝찝하고 불쾌한 번호. 지훈아, 할머니 왔다. 나와서 고등어 먹어라. 엄마가 밥을 제대로 안 챙겨줘서 우리 강아지 살 빠진 것 좀 봐라. 어머니, 저의 밥 잘 챙겨줘요. 어제도 소고기 묵국 끓여줬단 말이에요. 묵국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애 얼굴에 허연기가 도는데. 너네 교육만 신경 쓰지 말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 좀 신경 써라. 엄마가 돼서 말이야. 방에서 나온 지훈이를 붙잡고 제 흉을 보는 어머니를 보며 저는 주먹을 꽉 쥡니다. 무단 침입도 모자라 육아 방식까지 지적받는 이 상황. 거실을 가득 채우는 비릿한 고등어 냄새가 마치 제 자존심이 타들어가는 냄새처럼 느껴집니다. 어머니, 저 정말 오늘 힘들거든요. 고등어는 제가 나중에 구울 테니까 그냥 두고 가세요. 제가 정리할게요. 됐어. 내가 다 해놓고 갈 테니까 넌 가서 손이나 씻고 와. 어른이 해주면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먹을 것이지. 어째 매번 그렇게 나를 세우니? 경숙 씨의 목소리는 주방 후드 소리에 묻혀 더욱 날카롭게 들립니다. 띠띠띠띠. 아까 들렸던 그 번호 누르는 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맴돕니다. 0708. 도대체 저 숫자가 무엇이길래 어머니는 저토록 당당하게 제 삶의 경계를 허무는 걸까요? 어머니가 누르는 저 번호는 저에게는 사생활 침해의 경보음이자 거부할 수 없는 구속의 족쇄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까진 알지 못했습니다. 저 무심한 숫자 4자리가 사실은 제가 가장 외면하고 싶었던 제 삶의 가장 아픈 구멍을 메워주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어머니의 손가락이 매일 누르던 그 번호판 위에 어떤 눈물겨운 기억이 새겨져 있는지 저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시끄럽고 불편한 불청객의 신호라고만 생각했죠. 과연 0708, 이 4개의 숫자가 품고 있는 진짜 온도는 몇 도였을까요? 제 평화를 깨뜨린 저 소리가 사실은 저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그날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불편한 공기는 전염병 같아서 한번 시작되면 집안 구석구석을 순식간에 잠식해버립니다. 시어머니 말순씨가 폭풍처럼 휩쓸고 간 뒤 거실에 남은 비릿한 고등어 냄새를 빼내려 베란다 문을 활짝 열었지만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는 좀처럼 환기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파 끝에 멍하니 앉아 현관문에 달린 도어락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 검은색 기계 판넬 뒤에는 우리 집의 보안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당당한 통행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0708. 제 생일은 7월 28일입니다. 어머니가 설정한 번호는 제 생일에서 일하는 숫자 하나만 교묘하게 빠진 번호였습니다. 그게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제 존재를 인정은 하되 온전하게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기괴한 암호 같았거든요. 차라리 아예 모르는 번호면 나을 텐데 왜 굳이 내 생일이랑 비슷하게 해서 사람을 매번 헷갈리게 하고 기분 나쁘게 만드시는 걸까? 여보, 나왔어. 왜 불도 안 켜고 이러고 있어? 무슨 일 있어? 남편 진호가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진호가 가방을 내려놓기도 전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쏘아붙였습니다. 여보, 우리 비밀번호 당장 바꾸자. 오늘 어머니 또 그냥 들어오셨어. 나 진짜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 예고도 없이 문이 열릴 때마다 내 심장이 얼마나 발밑으로 떨어지는 줄 알아? 진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 또 시작이네. 어머니가 뭐 나쁜 마음으로 오셔?
다 우리 생각해서 고등어 사고 반찬 해오시는 건데 좀 좋게 생각하면 안 돼? 당신은 왜 그렇게 매사에 각박하게 굴어? 각박? 당신은 당신 엄마니까 좋겠지. 나는 퇴근해서 속옷 차림으로 편하게 쉬지도 못해. 샤워하고 나오다가 거실에서 어머니랑 마주칠까봐 매번 전전긍긍하는 내 마음을 알아? 그리고 그 번호 말이야. 708. 당신이 알려준 거야? 아니, 난 그냥 당신 생일로 하라고 했지. 근데 그때 도어락 설치할 때 어머니가 옆에서 그러셨잖아. 야, 708이 입에 쫙쫙 붙고 외우기도 좋다고 고집 부리셔서 그렇게 된 거잖아. 그게 뭐 그렇게 죽을 죄라고 그래. 당신 너무 예민해. 진짜 피곤하게 산다. 진호의 무심한 반응에 제 인내심은 툭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에게조차 이해받지 못하는 공간이 과연 나의 집이라 할 수 있을까요? 내 생일은 0728이야. 그런데 어머니는 708을 고집하셔. 이건 나를 이 집의 안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야. 내 흔적을 지우고 어머니 방식대로 이 집을 지배하겠다는 거라고. 당신 눈엔 그게 안 보여?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 태도가 문제라고. 무슨 말을 그렇게 소설 쓰듯이 비약해? 어머니가 그냥 나이가 드셔서 숫자를 좀 헷갈리신 거겠지. 당신 진짜 치료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적당히 좀 해. 진호는 귀찮다는 듯 욕실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닫히는 문소리가 제 가슴을 정면으로 치는 것 같았습니다. 예민하다고요? 사생활을 존중받고 싶은 기본권이 왜 예민함이라는 딱지로 치부되어야 할까요? 저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당장 스마트폰을 들어 도어락 설정 방법을 검색했습니다. 손가락이 바들바들 떨렸지만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비밀번호를 제 진짜 생일인 0728로 바꿔버렸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은 것 같은 묘한 쾌감마저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 업무를 보는데도 자꾸 핸드폰을 확인하게 되더군요. 어머니가 오실까봐, 오셔서 문이 안 열리면 뭐라고 하실까봐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두근거렸습니다. 회의 도중에도 현관문 앞 홈네트워크 알림이 뜨진 않을까 전전긍긍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후 3시쯤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인은 어머니. 지은아, 나다. 야, 이거 문이 왜 안 열리니? 내가 번호를 잘못 눌렀나 싶어서 몇 번을 다시 해봐도 삑삑 소리만 나고 꼼짝을 안 한다. 건전지가 다 된 거냐? 아니면 기계가 고장 난 거냐? 어머니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정적 흐르는 사무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동료들의 눈치를 보며 복도로 나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번호 바꿨어요.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보안상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바꿔? 그럼 미리 말을 해줘야지. 이 무거운 짐을 들고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잖니. 다리가 후들거려 죽겠다. 새 번호가 뭐냐? 얼른 말해라. 나 지금 땀이 비 오듯 쏟아진다. 어머니, 오늘은 그냥 가시면 안 될까요? 저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라 길게 통화 못해요. 짐은 문 앞에 두시면 제가 가서 정리할게요. 아, 심이가 문 앞에 서 있다는데. 그냥 가라니. 번호 대라 얼른. 내가 지금 들어가서 이 짐만 내려놓고 갈란다. 너 회의한다며 얼른 말 안 하고 뭐해. 결국 저는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0728이에요. 제 생일요. 이번엔 꼭 외우세요.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투덜거림이 들려왔습니다. 0728. 아유, 번거롭게 시리. 생일이면 생일이지 왜 숫자를 이리저리 꼬아서. 알았다. 끊어라.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는 이미 거실 한복판에 진을 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공기가 좀 달랐습니다. 평소라면 제가 들어오자마자 왜 이렇게 늦냐, 애밥은 어쩔 거냐 하며 속사포처럼 잔소리를 쏟아내셨을 뿐이 왠지 모르게 기운이 빠진 모습으로 식탁 의자에 가만히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 아직 안 가셨어요? 번호 누르고 잘 들어오셨네요. 어머니는 제가 온 줄도 몰랐다는 듯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것은 분노가 아니라 설명하기 힘든 깊은 허탈함과 서운함이었습니다. 지은아, 너는 왜 번호를 0728로 바꿨니? 말씀드렸잖아요. 제 생일이니까요. 그게 저한테는 가장 외우기 쉽고 의미 있는 숫자니까요. 0728. 그래, 내 생일이지. 내 생일 소중한 거 내가 왜 모르겠냐. 어머니는 평소답지 않게 힘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리셨습니다. 그러더니 굽은 허리를 펴고 천천히 일어나 짐을 챙기셨습니다. 근데 나는 그전 번호가 더 좋더구나. 0708. 그게 내 입엔 더 착 붙고 내 마음에도 더 착 붙어서 내가 그 번호 누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는 줄 아니? 그런데 내가 그렇게 싹 바꿔버리니 꼭 내가 이 집에 올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져서 한참을 밖에서 서 있었다. 어머니의 뒷모습이 평소보다 훨씬 작고 투명해 보였습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고작 숫자 4자리가 바뀌었다고 저렇게까지 감상적으로 변하실 분이 아닌데, 아니면 당신의 지배력이 상실되었다는 생각에 자존심이 상하신 걸까? 진호는 그날 밤 바뀐 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며 저에게 독서를 내뱉었습니다. 당신 결국 바꿨네? 어머니 아까 나한테 전화해서 목소리 떨리시더라. 당신 참 대단해. 그 숫자 하나 때문에 어머니 가슴에 못을 박아야 속이 시원해? 진짜 정 떨어진다. 남편의 비아냥과 어머니의 쓸쓸한 뒷모습. 저는 원하던 대로 비밀번호를 바꿨고 주권을 되찾았으니 승리자가 된 기분이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가슴속에는 차가운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0708. 어머니가 그토록 고집하며 마음에 착 붙는다고 했던 그 숫자. 도대체 그 숫자가 어머니에게 어떤 의미이길래 며느리의 진짜 생일인 728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며 매일같이 그 번호판을 정성스레 누르셨던 걸까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불결한 간섭이라 믿었던 그 숫자 4자리가 사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처절했던 순간을 지탱해준 거대한 사랑의 기록이었다는 사실을요.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냉랭했습니다. 비밀번호를 0727로 바꾼 뒤 시어머니는 눈에 띄게 발길을 줄이셨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평화가 찾아온 셈인데 이상하게도 거실 한 구석이 텅 빈 듯한 공허함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남편과는 여전히 서먹했고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주권을 되찾은 승전지가 아니라 정막만이 감도는 유배지 같았죠. 그러던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데리고 운동장에 나갔고 저는 미뤄두었던 안방 대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안방 구석의 낡은 수납장을 정리하던 중 서랍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하늘색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7년 전 지훈이를 임신했을 때 보건소에서 받았던 산모 수첩이었습니다. 수첩을 손에 쥐는 순간 손끝에서부터 서늘한 냉기가 타고 올라왔습니다. 저에게 그 시절은 축복의 기록이라기보다는 차마 떠올리고 싶지 않은 절망과 사투의 흔적이었으니까요. 수첩을 펼치자 낡은 종이 냄새와 함께 바스러진 메모지 한 장이 툭 떨어졌습니다. 노란색 포스트잇에는 투박하고 삐뚤빼뚤한 볼펜 글씨로 무언가 적혀 있었습니다. 분만 예정일 7월 8일.
순간 누군가 제 뒤통수를 둔기로 내리친 것 같았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0708. 제가 그토록 혐오하고 어머니가 제 생일을 몰라 무시하는 처사라고 믿었던 그 번호. 시어머니가 입에 착 붙는다며 고집스럽게 누르던 그 네 자리 숫자가 7년 전. 제가 그토록 간절히 기다렸던, 하지만 결코 닿지 못했던 그 날짜였습니다. 7년 전의 기억이 본물 터지듯 밀려왔습니다. 저는 지훈이를 가졌을 때 임신 5개월 차에 심한 절박 유산 증세를 보였습니다. 의사는 아이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고, 저는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병원 침대에 묶여 화장실조차 가지 못한 채 천장만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몸에선 수시로 하혈이 이어졌고 매일 밤 제발 7월 8일까지만 버티게 해주세요라고 신에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때 제 곁을 지켰던 건 바쁜 회사 일로 얼굴 보기 힘들었던 남편도 몸이 약해 오지 못했던 친정 엄마도 아니었습니다. 무뚝뚝하기로 소문난 시어머니 경숙 씨였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보온병에 미역국과 영양식을 싸들고 병실로 출근하셨습니다. 제 퉁퉁 부은 다리를 밤새 주물러주며 어머니는 늘 제 귀에 대고 주문처럼 말씀하셨죠. 지은아, 겁내지 마라. 어미가 있다. 7월 8일 우리 강아지 만나는 날까지 내가 내 다리 붙잡고라도 있을 테니까 너는 마음 단단히 먹어다. 7월 8일까지만 버티면 된다. 어머니는 제가 고통 때문에 침대 시트를 찢어발기며 울부짖을 때마다 제 땀을 닦아주며 그 예정일을 반복해서 의조리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지훈이는 예정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5월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응급수술 끝에 미숙아로 태어났고 저는 과다출혈로 생사를 오가다 보름이 지나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의 뒷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엔 어머니가 연필로 꾹꾹 눌러 쓴 아마 제가 태어나던 날 몰래 끼워두셨을 쪽지가 있었습니다. 지은아, 7월 8일은 내가 엄마가 되려고 죽을 힘을 다해 버틴 날이다. 세상 사람들은 애가 태어난 날만 축하하겠지만 이 시민은 내가 그 고생을 견뎌내기 시작한 그 예정일을 평생 잊지 않으련다. 장하다, 내 새끼. 눈물이 수첩 위로 툭 떨어져 연필 글씨를 번지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바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제 생일을 몰라서 0708을 누르는 줄 알았습니다. 저를 이 집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숫자를 틀리게 누르는 것이라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처절하게 죽음과 싸우던 그 시간을 제 남편조차 지훈이가 건강하니 다행이지라며 잊어버린 그 고통의 예정일을 홀로 기억하고 계셨던 겁니다. 어머니에게 708은 단순한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내 며느리가 내 손주를 살리려고 목숨을 걸었던 날, 우리 지은이가 가장 아프고 귀했던 날을 매일같이 저희 집 현관문을 열며 되새기고 계셨던 겁니다. 번호를 누를 때마다 어머니는 7년 전 그 병실에서 저와 함께 나누었던 간절함을 다시 확인하고 계셨던 것이죠. 어머니, 제가 무슨 짓을 한 거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수첩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제가 보안상 번호를 바꿨다며 차갑게 문을 닫아 걸었을 때 어머니는 고작 집 안출입을 거부당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평생 기억해주고 싶었던 며느리의 숭고한 고통마저 부정당했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0728이라는 제 생일로 바뀐 번호가 어머니에게는 얼마나 차갑고 낯선 소외감으로 다가갔을까요?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사생활 침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어머니의 지독한 짝사랑을
얼마나 잔인하게 짓밟았는지 깨닫는 순간 거실을 가득 채운 정적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되어 저를 덮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발소리, 그리고 이내 멈춘 소리. 누군가 우리 집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번호를 누르지도 벨을 누르지도 못한 채 그저 서 있는 그 그림자. 저는 직감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바뀐 번호를 누를 용기가 없어 차가운 복도에서 망설이고 계신, 제 아픔을 가장 귀하게 여겨주신 단 한 사람. 저는 젖은 얼굴을 닦을 새도 없이 현관을 향해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현관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정적은 비명보다 더 날카롭게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벌컥 소리를 내며 열린 문 앞에는 경숙 씨가 낡은 보따리를 발치에 둔 채 멍하니 도어락 번호판을 바라보며 서 계셨습니다. 바뀐 번호를 누를 엄두가 나지 않는지, 아니면 다시는 누를 수 없게 된 0708에 대한 미련 때문인지 어머니의 손가락은 차가운 금속판 위에서 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 갈라진 목소리에 깜짝 놀라 고개를 드는 경숙 씨의 눈엔 당혹감이 서렸습니다. 평소에 호통치던 기세는 간대없고 마치 남의 집 담벼락을 기웃거리다 들킨 사람처럼 어쩔 줄 몰라 하셨죠. 어머니는 서둘러 발치에 둔 보따리를 제 손에 쥐어주며 뒷걸음질을 치셨습니다. 아이고, 지은아. 내가 안에 있었구나. 나는 그냥 저번에 가져온 열무김치가 너무 빨리 익었을까봐 새로 담근 거 좀 넣어두고 가려고. 번호 안 누르고 그냥 문 앞에 두고 가려던 참이었다. 너 바쁠 텐데 얼른 들어가 봐라. 나간다. 어머니는 도망치듯 돌아서려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의 낡은 가디건 소매자락을 꽉 붙잡았습니다. 손끝에 느껴지는 어머니의 가느다란 팔목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애처로운지 저는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다 봤어요. 안방 서랍 속에서 그 낡은 산모 수첩 봤어요. 708. 그 번호가 무슨 뜻인지, 어머니가 왜 그 번호를 그렇게 고집하셨는지 저 이제야 다 알았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어머니가 제 생일도 몰라서 저 무시하시는 줄 알고 어머니 마음을 난도질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제 말에 경숙 씨의 어깨가 눈에 띄게 움찔거렸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복도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서 투박하고 거친 손을 들어 제 젖은 뺨을 닦아주셨습니다. 그 손마디는 세월의 풍파에 굳은 살이 박여 거칠었지만 세상 그 어떤 비단보다 따뜻한 온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알았냐? 그래, 알았으면 됐다. 내가 주책이었지. 너는 잊고 싶어하는 아픈 날인데 늙은이가 눈치도 없이 자꾸 그 번호를 눌러댔으니 내 생일로 바꾼 거 잘했다. 이제 그 아픈 날은 나만 기억하면 되는 거다. 너는 이제 좋은 것만 생각하고 살아라. 엄마가 행복해야 애도 행복한 법이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 혼자 아픈 줄 알았어요. 세상 천지에 나 혼자만 그 지옥 같은 시간을 버티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제 곁에 계셔 주셨던 거네요. 남편도 우리 엄마도 그냥 애가 무사해서 다행이라고만 하고 넘겼는데 어머니만 제 고통을 귀하게 여겨주셨던 거네요. 7년 전 그 병실에서 저보다 더 많이 우셨던 분이 어머니였다는 걸 제가 바보같이 잊고 살았어요. 저는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경숙 씨는 제 등을 토닥이며 그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본물 터지듯 꺼내놓으셨습니다. 얘야, 지훈이 태어난 날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축하해주지 않니?
그런데 나는 그날이 오면 축제보다는 내가 병실에서 사투를 벌이던 그 7월 8일이 먼저 떠오르더라. 하혈을 해서 이불이 다 젖었는데도 애 잘못될까봐 소리도 못 지르고 입술을 깨물며 버티던 내 얼굴. 내 아들도 모르는 그 처절한 4시간을 내가 어떻게 잊겠니? 너 죽을 뻔한 날인데. 너 엄마 되느라 명줄 놓을 뻔한 날인데 시미인 내가 안 기억해주면 누가 기억해주겠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뚝뚝하고 잔소리만 늘어놓던 시어머니의 껍데기 아래에 며느리의 고통을 자신의 생채기처럼 보듬고 있던 한 여자의 지독하고도 시린 짝사랑이 들어 있었습니다. 매일 그 번호를 누르면서 빌었다. 지은이가 지켜낸 이 집이 항상 따뜻하기를, 우리 며느리가 그날의 아픔을 다 보상받을 만큼 행복하기를. 그래서 나는 그 번호가 참 좋더구나.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나한테 매일 알려주는 번호 같아서. 번호 누를 때마다 우리 지은이 장하다, 지은아 고맙다 속으로 그렇게 외쳤다. 내 생일 0728도 좋지만 나는 내가 엄마가 되기 위해 가장 치열했던 708이 더 가슴에 남더라.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도어락의 설정 버튼을 눌렀습니다. 삑 마이너스 소리와 함께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신호가 들렸고 저는 어머니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펴서 번호판 위에 올렸습니다. 0708. 다시 설정된 그 번호는 더 이상 제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보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를 안단다라고 말하는 어머니의 나직한 위로였고 가장 아팠던 기억을 가장 자랑스러운 훈장으로 바꿔주는 마법의 숫자였습니다. 우리는 거실 햇살이 잘 드는 곳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가져오신 보따리 속에는 제가 좋아하는 나물들과 갓 담근 열무김치가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비밀번호 바꾸지 마세요. 이 번호는 우리 집을 지키는 번호가 아니라 저를 지켜주는 번호니까요. 어머니가 오실 때 들리는 그 0708 소리가 이제는 나왔단다. 수고했다 하는 어머니 목소리처럼 들려요. 어머니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돌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애끼 이 녀석아. 늙은이 말에 뭘 그리 눈물을 짜고 그래. 얼른 가서 밥이나 먹자. 김치 맛있게 익었더라. 갈등은 눈물 속에 녹아 사라졌고 차갑던 현관문의 온도는 어머니의 체온과 같은 36.5도의 온기를 머금게 되었습니다. 소음으로만 들렸던 도어락 소리가 비로소 다정한 노크 소리로 들리기 시작한 우리 고부 사이에 진짜 봄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폭풍 같았던 눈물이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평온한 저녁 햇살이 찾아왔습니다. 다시 설정된 비밀번호 708. 그 숫자는 이제 우리 집 현관문에 새겨진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고부라는 이름으로 묶인 두 여자가 서로의 상처를 맞대고 확인한 깊은 신뢰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길게 늘어진 노을빛이 거실 바닥을 주황빛으로 물들일 때 저는 어머니의 거친 손을 잡고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제 생일인 728에서 숫자 하나가 빠진 게 어머니가 저를 온전한 식구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심술인 줄로만 알았거든요. 그 숫자가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하지만 지훈이를 지키기 위해 죽기 살기로 버텼던 그 예정일이었다는 걸 왜 이제야 깨달았을까요? 제 고백에 어머니는 쑥스러운 듯 갓 담근 열무김치를 젓가락으로 집어 제 밥 위에 얹어주셨습니다. 됐다, 얘야. 잊으라고 있는 게 고통인데 그걸 굳이 내가 붙잡고 있을 필요 뭐 있니? 늙은 나나 기억하면 그만인 것을. 그래도 내가 그 번호 누를 때 기분 나빠했다는 소리 듣고는 내 마음이 조금 쓰리긴 하더라. 나는 그 번호를 누를 때마다
7년 전 병실에서 내 손을 잡고 기도하던 그때가 생각나서 오늘도 우리 며느리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구나 하고 안심했거든. 어머니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동안 제가 연락 좀 하고 오세요. 비밀번호 좀 바꾸자니까요. 라며 나를 세울 때마다 어머니는 당신만의 방식으로 저를 응원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투박한 무단침 입은 실은 며느리가 고생해서 일궈낸 가정을 지켜주고 싶어 했던 노모의 정찰이었고, 소음이라 치부했던 도어락 소리는 사실 애썼다, 고생했다는 다정한 노크였음을 이제야 온몸으로 느낍니다. 며칠 뒤 퇴근길에 저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마음가짐으로 현관 앞에 섰습니다. 예전엔 도어락 근처에 누가 서 있기만 해도 불쾌함에 미간을 찌푸렸지만 이제는 안쪽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기계음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띠띠띠띠 0708 띠로리. 문이 열리고 집 안가득 고소한 들기름 냄새와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소리가 마중을 나옵니다. 지은아, 이제 오니? 손부터 씻어라. 오늘 시장 나갔더니 달래가 아주 싱싱하길래 된장찌개에 좀 넣었다. 내가 좋아하는 두부도 듬뿍 썰어 넣었으니 얼른 와서 먹어. 주방 후드 소리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 예전엔 제 영역을 침범당했다는 생각에 숨이 턱 막혔을 그 목소리가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포근한 안식처의 신호음처럼 들립니다. 저는 가방을 소파에 던져두고 주방으로 달려가 어머니의 뒤어리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냄새 너무 좋다. 저 오늘 회사에서 점심도 제대로 못 먹어서 정말 배고팠거든요. 역시 우리 어머니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아유, 이 녀석이 오늘 왜 이래? 덮개쓰리 저리 가서 손이나 씻어. 너는 애 엄마가 돼서 어째 애보다 더 어리광이니? 어머니는 짐짓 타박을 하시면서도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우리 세 식구와 어머니. 숟가락이 부딪히는 발그락 소리 사이로 따스한 대화가 오갑니다. 어머니는 이제 제가 바쁜 기색을 보이면 조용히 설거지를 끝내고 나간다며 일어서십니다. 저 역시 어머니가 가실 때면 엘리베이터 앞까지 배웅하며 어머니의 손을 한 번 더 꼭 잡아드립니다. 어머니, 조심히 가세요. 내일 또 오실 거죠? 내일은 제가 퇴근길에 어머니 좋아하시는 단팥빵 좀 사올게요. 오냐, 바쁠 텐데 뭘 그런 걸 사와. 가끔 들를 테니 너는 내 몸이나 잘 챙겨라. 어머니의 뒷모습이 멀어질 때까지 저는 복도 끝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남편 진호는 제 변화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옆에서 웃으며 말하더군요. 여보, 당신 진짜 신기하다. 도어락 번호 하나 다시 정했다고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 어머니가 저렇게 좋아하시는 걸 보니 나도 참 좋다. 708. 그 번호가 진짜 마법의 번호였네. 저는 진호의 팔을 살짝 꼬집으며 대답했습니다. 마법은 무슨? 그 숫자가 마법이 아니라 어머니 마음이 마법이었던 거지. 나를 이렇게까지 귀하게 여겨주시는 분이 있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그동안 내가 세웠던 그날 선 벽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 누구에게나 지우고 싶은 기억 혹은 다시는 꺼내보고 싶지 않은 아픈 날짜가 있기 마련입니다. 저에게 708은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공포의 시간이었지만 시어머니 경숙 씨에게 그날은 내 며느리가 가장 귀하게 엄마가 된 날이었습니다. 제가 제 아픔만 돌보느라 급급했을 때 어머니는 그 아픔의 가치를 숭고하게 지켜주고 계셨던 겁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도어락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확인합니다. 나를 나보다 더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이
내 삶의 문을 열고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요. 비밀번호 0708은 이제 우리 집의 보안번호를 넘어 고통을 함께 견딘 사람만이 나눌 수 있는 가장 뜨겁고 깊은 사랑의 암호가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도어락 비밀번호는 무엇인가요? 혹시 그 숫자가 단순히 외우기 편해서 정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당신을 향해 남겨둔 조용한 응원의 기록은 아닐까요? 만약 곁에 있는 누군가가 당신의 아픔을 당신보다 더 오래 기억해주고 있다면 오늘 그 소중한 인연의 손을 꼭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이해는 관심에서 시작되고 화해는 상대의 주파수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찾아옵니다. 비밀번호는 단순히 문을 여는 숫자가 아니라 닫혀있던 서로의 마음을 여는 가장 따뜻한 열쇠입니다. 오늘 우리 집 현관문은 그 어느 때보다 활짝 열려 있습니다. 사랑과 이해라는 이름의 온기를 가득 머금은 채로 말입니다.